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운송 서류 중에서 선화증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화증권, 흔히 우리가 BAL이라고 부르죠. 정식 명칭은 Bill of Lading이죠.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이라고도 하고 선화증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실무에서는 선하증권이라고 부르든 선화증권이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상법상에는 선하로 나와 있어요. 선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을 기억하실 때 일단 상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선하로. 근데 사실은 선화라고도 씁니다. 선화증권. 다 상관없어요. 실무에서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 학문적 또는 대한민국 법에서 선하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선하증권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하증권이 가지는 법적 성격,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선하증권은 일단 크게 세 가지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법리로서.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라는 표현을 써요. 운송계약의 증거서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BL을 운송계약서다, 계약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틀렸습니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선박 운항하는 방식은 라이너, 전기선이라는 방식하고 트램퍼, 부전기선이라는 방식하고 두 개가 있죠. 흔히 라이너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트램퍼라는 게 있어요. 영어 단어는 우리가 방랑자라는 뜻이 되죠. 방랑자. 전기선은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처럼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A 항구에서 물건 싣고 B 항구에 언제까지 가야 되고 B 항구에서는 며칠 정박해서 C 항구는 언제까지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나 지하철 노선처럼 정해진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해서 순환 로테이션을 해서 운송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컨테이너 화물들이 이 전기선 방식에 의해서 운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무역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특히 해상 운송과 관련된 내용은 학습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이 운송 서류를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이 운송 서류 보러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한 얘기에 대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앞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상 운송이나 이런 거와 관련되어진 일반적인 내용 다 학습하고 오세요. 아니면 실무자들은 어차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늘상 하시는 업무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을 설명할 때 어려운 용어들,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게 되면 이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학습 효과가 없어요. 자, 어쨌든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박 회사에 내가 화물을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싣고 오고 가고 싶을 때는 배편에 화물 실을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비행기나 기차 타기 위해서 예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실무에서 부킹한다고 그러죠. 부킹. 예약이라고 불러요. 예약. 즉 이 예약은 전화로 해요. 전화로. 또는 문서로 타이핑 쳐서 해요. 주로 전화로 많이 해요. 구두계약이에요. 구두계약. 종이로 된 계약서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송인하고 화주 사이에 전기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컨테이너로 다 대부분 다 운송을 하기 때문에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셀러나 바이어하고 운송사하고 실제로 종이 계약서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부킹 예약이에요. 예약. 그래서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계약서 자체가. 부전기선은 차타파티에서 정해진 종이 형식의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일반적으로 전기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운송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이 계약서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운송인하고 화주 사이에 이러한 구두로 부킹을 했었던 계약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법적 증거 자료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이지 이 자체가 운송계약서는 때리치기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절대로 아니다.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예요. 운송계약의 증거서류. 그 다음에 화물 수취증. 약속된 날짜에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약속된 화물을 받았다라는 화물 수취증, 화물 수령증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 우리가 권리증서, 권리증권이라는 역할을 수행해요. 쉽게 얘기해서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거. 화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서류. 그게 바로 이제 그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 그래서 이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유통이 되는 것도 있고 유통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뒷면에 서명을 합니다. 우리가 배서라 불러요. 배서를 해서 권리를 넘겨줄 수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수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서라 부르죠. 이서를 내서 물건을 구매하고 상대방에게 수표를 주면은 그와 관련되어지는 금전적 권리가 넘어가게 되죠. 수표는 우리가 이서한다라 부르고 선화증권의 뒷면에 배서를 하게 돼요. 배서를. 그래서 배서를 내서 권리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은 주로 이제 세 가지 법적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물수취증, 화물수령증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권리증서, 타이틀, 유가증권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화증권은 발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기명식이라는 게 있고 지시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명식과 지시식. 기명식은 글자 그대로 화물의 주인을 나타내는 날에 사람의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를 쓰는 겁니다.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를 쓰는 거.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수입자 자체에 있어서 그 BL에 보면은 BL의 칸이 여러 개가 있는데 100%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주로 제일 왼쪽 오른쪽 상단에 물건을 보내는 사람, 송화인 난이 있어요. 두 번째 난에 물건을 받는 사람, 수화인 난이 있어요. 이 수화인 난에 수입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그대로 쓰여지면 우리가 이것을 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불러요. 기명식 선화증권. 반면에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쓰여지는 게 아니고 to order of seller 또는 to the order of 특정 은행, 뭐 ABC뱅크, 신한뱅크, 시티뱅크, 우리뱅크, 우리 시티뱅크로 합시다. 시티뱅크, 국민뱅크 상관없어요. 이렇게 특정 은행의 이름이 쓰여지는 거. 어쨌든 저 수화인 난에 order 이 세 가지는 다 to order라 쓰여지는지 to order of seller라 쓰여지는지 to the order of seller, to the order of 뭐 시티뱅크, ABC뱅크, 우리뱅크, 국민뱅크 이렇게 은행 이름이 쓰여지는데 어쨌든 뭐예요? order란 말이 들어가죠. 요런 선화증권을 우리가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부르고 신용장에서는 반드시 선화증권은 지시식을 요구합니다. 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이 운송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화물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은행은 수출자가 서류를 은행에 가지고 왔을 때 선화증권에 이서를 받아야 돼요. 배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운송되는 도중에 은행이 반드시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지시식 선화증권을 요구해요. 그럼 이 뜻이 뭐냐면 to order라 쓰여져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다음 배서권자가 결정된다. 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품의 주인이고 최초의 배서권자라는 뜻이에요. to the order of seller가 되어 있으면 수출자의 지시에 의해서 다음 배서권자가 결정된다. 즉 수출자가 최초의 배서권자고 수출자가 지금 현재 화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to the order of 시티뱅크, 시티뱅크의 지시에 의해서 다음 배서권자가 결정된다. 즉 시티뱅크가 현재 최초의 화물 주인이라고 그리고 시티뱅크가 배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형태로 해서 수화인 난에 요렇게나 요렇게나 요렇게 세 개 중에 한 개로 쓰여져 있으면 지시식 선화증권이에요. 보통 이제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에 그 가지고 와야 되는 서류에 대한 서류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보면 BL 요건에 보면 신용장에 요거를 요구하는지 요거를 요구하는지 요거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다음에 LC에서 요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BL에도 to the order of seller라 되어 있어야 돼요. LC상에서 요구하는 BL이 to the order of 시티뱅크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수화인 난에 반드시 to the order of 시티뱅크라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시식 선화증권은 처음부터 유통이 될 수 있는 선화증권이에요. 처음부터 배서가 되어질 것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과 같은 거래 방식에서는 반드시 지시식 선화증권이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선화증권의 일반적인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선화증권 일반적인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화증권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종류들, 그 다음에 사실은 종류가 더 많아요. 지금은 앞에 있어서 발급 방식에 따른
기본적인 것만 했고 사실은 BL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에 있어서 그 기재되어진 서류 양식을 보면서 선화증권의 어떤 내용들이 서류상에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확인하고 그 뒤에는 실제 이제 우리 사실 수출입 업체에서는 작성할 일은 없지만 선박회사나 이런 데는 포맷이 만들어져 있지만 BL을 엑셀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연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